자, 좀 봅시다. 우선에 수능 영어를 접근할 때 수능 영어는 쌤이 영어를 이렇게 나누죠. 거래 영어와 말의 영어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거래 영어와 말의 영어다. 말의 영어는 여러분 종착점이 어디냐 그러면 스피킹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 영어는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글로 영어를 배우는 최종 목적이 말하고 글로 쓰려고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과정에 여러분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점수가 있는 거예요. 점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분명히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영어는 주로 거래 영어죠, 그죠? 거래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 영어가 대체로 거래 영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토익은 요즘 뭐 토스라고 해요. 토익 스피킹이 따로 평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거래 영어 입장에서 수능 영어를 어떻게 접할 것인가. 그럼 첫 번째, 수능 영어는 대체 어떤 형태의 글들이 나오느냐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수능 영어는 자, 첫 번째 뭐예요? 라직입니다. 논리적인 글입니다.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추상성이 강화되고 있는 리터리처, 문학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미국의 SAT, 미국의 수능이 SAT인데 미국 수능과 우리 수능 영어의 다른 점이 미국 SAT는 소설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자서전 이런 것들이 거의 도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수능 지문을 분석하면 사회학에 관련된 그런 지문의 내용들이 가장 많아요. 이게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과학과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는 지문 선택에 있어 가지고 문학 지문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가끔 낼 때가 어디냐면 신경 분위기 추론할 때 그 유명한 소설의 단편 소설의 장편 소설의 서두 부분을 그 발췌를 해갖고 신경 변화 이런 거 묻기도 해요. 그 외에는 우리 수능에는 문학적인 면은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우리 수능에도 문학 소재를 머티리얼을 가미시키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향후에 개선될 부분이고, 자 그러면 논리적인 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논리적인 글을. 그럼 논리적인 글을 읽으려면 여러분 사고가 어떻게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사고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답이 보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영어는 대체로 패러그래프라고 얘기할 때 원 패러그래프잖아. 그죠? 하나의 단락이죠, 그죠? 하나의 단락이고, 여기서 예외되는 게 뭐냐면 41번, 42번, 41에서 45까지 5문제. 그 41에서 42는 논리적인 장문, 패러그래프 몇 개? 2개. 그 다음에 43, 44, 45가 패러그래프 4개. 그건 스토리텔링형, 그죠? 장문이라고. 자, 그러면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주류를 이루는데, 하나의 패러그래프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야?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만 있다고.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메인 아이디어가 뭐야? 자기 주장이잖아. 자기 주장하는 거, 글을 쓰는 목적이 자기 주장을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요지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토픽 센텐스만 있겠죠. 하나의 제목만 나올 것이고. 자,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주장하기 위해서 글 쓰는 사람이 대체로 어떤 형태로 글을 쓰느냐. 이게 라이팅 스킬스를 미국 애들은 공부를 해요. 라이팅 스킬스라는 책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라이팅 스킬스를 쓸 때 하나의 단락을 구성할 때, 자, 대체로 수능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수능의 문장이 몇 개인가 하면 12개에서 15개 정도의 문장이 나와요. 그죠? 단어 수는 120단어 안팎이라고, 안팎이라고 단어 수로 볼 때. 그럼 대체로
12개에서 15개의 센텐스가 나올 때 이 센텐스를 어떻게 배열을 할 거냐죠.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 글을 쓰는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처음에 앞대가리가 뭐냐? 이게 인트로덕션이잖아.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이 나오잖아요. 이게 글의 대세라고요.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은 인트로덕션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안 줄 거냐? 제너럴 센텐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어 했는데 포괄적인 진술문을 안 주는 거야. 포괄적인. 그래서 이 첫 문장을 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첫 문장을 잘 읽어내면 자, 메인 아이디어의 30%를 캐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첫 문장은 잘 읽어야 돼. 첫 문장을 읽고서 뭘 해야 돼? 쌤이 이야기는 사고의 확장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예측 가능이야.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고. 다음 내용은 뭐가 나올 것이다, 뭐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제너럴 센텐스로서 첫 문장을 구성하고 나면 바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게 나와요. 예시, 나열, 부연, 상술, 그 다음에 대조, 그 다음에 대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시, 나열 대표적인 뭐야? 이게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거 뜨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나열이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접속사 when 치고 if 친다고. 요게 전형적으로 영어의 거래 형태라고.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보면 이 중간 부분에 보면 when, if 이런 거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딱 눈치채는 거야. 나열이 시작됐네.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패턴으로 바디를 구성하는 거지. 그 다음에 컨클루전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첫머리에 때렸던 포괄적 진술문에 대한 뭐가? 재진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현장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 쭉 읽었는데 중간 훑어봤는데 와, 내용 되게 어려워. 그죠? 되게 어렵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래? 얘나 이게 12개 내지 15개의 문장은 무슨 얘기야?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달린다고. 똑같은 걸 얘기한다고. 똑같은 걸. 근데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야.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바디 부분에 갔을 때 이게 막 구문이 꼬여있고 지가 모르는 단어도 한두 개 있고 이러면 어떨까? 기죽을 필요가 없다니까. 왜? 지가 12개, 15개 문제 중에서 한 문장 정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뭐 하면 된다고? 서구의 확장, 유추, 추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요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원래 영어라는 걸 영어를 대부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제일 처음에 어휘를 정리한다. 그죠? 그 다음에 구문 들어오잖아. 그 다음 뭐해? 해석하지. 근데 이 단계는 여러분 고1일 때 끝내야 돼. 고1일 때 끝내야 되고 고3 수능 특강을 준비하면서는 뭘 훈련시키느냐 하면 이 해석이 단계가 아니라 쌤이 이야기하는 뒤집기 단계를 해석해 봐야 된다. 해석과 쌤이 이야기하는 이 뒤집기라는 이야기는 어려운 말로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번역이라는 용어는 잘 안 써. 왜? 번역이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한다고. 와, 이씨, 우리 번역가도 아닌데 번역을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안 써. 그래서 이걸 쌤이 난다는 말이 이걸 수비의 개념, 이걸 뭐라고? 공격의 개념. 뭐 이렇게 내가 바꾼 거야. 그래서 이제 수비적인 면, 공격적인 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수능은 구문 분석을 묻는 시험이 아닌 거야. 아니잖아. 구문 분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뭐 하는 시험이야? 이거야, 핵심은. 우리말로 얘가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시험이라고.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 여기에 집중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여기에
정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로 된 글을 우리말로 어떻게 쉽게 우리말로 배울 거냐.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는 과정에서 어휘도 봐야 되고, 국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역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의역 단계까지 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이 단계로 자기 영어 실력 굳히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쌤이 이야기하는 외세적 진술물이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내세적 진술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의 그 내세적 진술물을 우리말의 외제적으로 만드는 거야. 돌아갑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영문 독해를 할 때는 그렇죠. 영어의 내세적 진술물을 우리말의 외세적 진술물로 바꾸고, 작문을 할 때는 우리말의 외세적 진술물을 역으로 영어의 내세적 진술물로 바꿔야 작문이 제대로 된 작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접근 방법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 그러고 쌤이 전력이 있잖아요. 이거 다 해주고 다다닥 하면 이거는 야 내가 좋은 거 애들 데리고 내가 1등급은 못 만들어. 내가 손에 장을 찌지. 일반고 애들도 내한테 해갖고 5, 6개월이 못해도 다 만들어. 자, 고쳐. 우리 1등급이 아니지. 우리는 지금 100점 먹고. 자, 제일 처음에 23번 주제 부분인데 23번 보시면 3점짜리예요. 그죠? 3점짜리인데 주제에 참 오래간만에 3점짜리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럼 뭔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첫 문장에 보시면 Conventional wisdom in the West, influenced by philosophers from Plato to Descartes, credits individuals and especially geniuses with creativity and originality. 자, 첫 문장이 떴어. 그죠? 이거 general sentence statement다. 그죠? 포괄적 진술이다. 여기서부터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냅시다. 그러면 conventional이라는 말은 뭔가? 보수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전통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그러면 자, 구문을 살피면은 이렇게 전사구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그러면 딱 보니까 이 influence는 뭐겠노? 여기에 요렇게 깔린 부분, 여기 influence에서 데카르테까지가 뭐로 소화도로 묶으면 삽입 절이에요, 구예요. 삽입 구죠. 자, influence는 뭔다? 이거 꾸미는 놈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전사구가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어. 전사구로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어. 그죠? 자, 그러고 나면 뭐가 보여야 돼? 크레디트 S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친구가 본동사 3V. 자, individuals and especially geniuses. 이게 목적어다. 이렇게 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구가 이렇게 왔어요. 맞나? 그럼 이거는 문장 마지막에 수식 요소니까 M6. 맞죠? 전치사구로서. 그럼 구문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럼 눈으로 구문을 한번 샥 훑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은 이제 뭐 해야 돼? 칙독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수비의 의미로서 칙독을 해보자. 그럼 뭐냐? 서구에서 전통적인 지혜라는 개념이 있는데, 맞죠? 가급적 영어를 풀으라고 서구 안에 전통적 지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영어를 읽어갈 때는 풀어 우리말로 서구에 전통적으로 지혜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어쨌다는 거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바로 치고 나오는 거야. 영향을 받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철학가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from A to B잖아. 그럼 플라토라는 철학가, 데카르트라는 철학가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이런 전통적인 지혜는 크레디트, 이거 동사가 되면
신용카드는 뭐라 그래? 크레딧 카드라고 그러잖아. 그럼 동사가 되면 믿는 거지. 맞죠? 그러면 믿고 있다는 거죠. 뭘 믿느냐? 개인들과 특히 천재들을 믿는 거지. 그죠? 근데 조건이 있어. 천재를 다 믿는 게 아니고 뭔데? with creativity야.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들이나 천재들을 갖다가 믿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첫 문장에서 쌤이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가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제너럴 스테이트가 나왔을 때 첫 문장에서 여러분이 추출해야 될 거 그게 뭐겠어? 바로 쌤이 이야기하는 키워드라고.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를 잘 선택해야 돼. 그럼 여기는 쭉 훑어보니까 감으로도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거 맞죠? 그러니까 개인을 믿었고 천재를 믿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있는 개인들 이런 것들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전통적 지혜는 자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진 그런 개인이나 천재를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혜가 있다고 한다?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머릿속에서 돌리는 훈련을 쌓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개인을 믿고 한다니까 그거를 인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and causes are minimized, ignored or eliminated from consideration at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뭐 구문 간단하죠. 수동태 구문이다, 그죠? minimize 요거 x, 요거 y, 요거 z, 맞죠? 그럼 어디가 p가 돼? a가 p, 맞죠? 그럼 수동태 minimize, ignored, 그 다음에 뭐예요? eliminated란 말이지. 자, from consideration at all입니다. 자, 여기 at all 나오네요, 그죠? 어저께도 우리가 수업 때 at all을 봤는데, 여기 at all은 뭐 어떻게 보면 돼? 자, 이렇게 봅시다. 모든 생각에 있어서 고려사항으로부터 라는 얘기야. 그 일종의 강조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all로 보는 거지. 여기를 모든 고려사항으로부터야. 여기 consideration 앞으로 all이 있다고 보셔도 된다고. 그러면 봅시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cause는 뭐야? 원인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 cause and effect 이라잖아. 이 cause가 원인이라고. 그러면 자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어떤 사회적 이유 어떤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미니마이즈란 말은 최소화되어진다는 말이죠. 맞죠? 최소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시되어지고 제거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고려사항으로부터.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요런 것들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잖아.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잖아. 누가? 얘들이 돌아갑니까? 첫 문장의 애들이 다시 말해서 컨벤셔널 위즈덤이 이런 생각은 안 했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자 딱 직관적으로 이게 뭐야? What however 생략이죠. 그죠? 그래서 읽어나가면서 이런 것까지도 정교하게 이런 빨리빨리 머리 돌리면서 캐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암기한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영어 독해는 뭐냐? 자기 창의성을 가미하는 작업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장을 읽었으면 항상 글을 읽을 때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련을 생각해 둬야 돼요. 생각해 둬요. 그러니까 자, 요거 두 개의 관계를 따지니까 지금 뭐야?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그 다음에 원인, 이게 나왔잖아, 이게. 이걸 들고 나왔다고,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넌지시 보입니까? 넌지시 보여야 돼, 여러분들. 그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개인을 믿고 그 다음에 천재의 어떤 존재성을 믿는데 개인이나 천재는 뭐 한다는 거야? 여기 두 번째 문장의 키워드는 어느 거야?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cause 이거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 사회적 그 다음에 뭔데? 문화적인 그러한 뭔데요? 영향이나 아니면 뭐야? 원인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사회적 문화적 영향 원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언제? 전통적인 지혜론자가 그냥 전통적인 지혜 입장에서 그 지혜를 물어보면 돼. 철학이라고 보면 돼. 그냥 전통 철학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믿지만 그 개인들이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이나 원인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뒤집자. 무슨 말이겠어? 그럼 이 뒤집어봐. 뒤집으면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자기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기는 어떻게 관점이 달라? 한 개인은 반드시 사회 문화적 영향력 아래에 한 개인의 독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놓여지게 된다. 그 말이지. 그걸 다시 뒤바꾸면 개인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또 바꾸면 한 개인은 사회와의 상호작용하에서 한 개인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답 찾아봐. 답 몇 번이야? 1번이죠. 벌써 답이 나온다고요. 벌써.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좀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쌤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냥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80%를 비슷하게 빼어놓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요? 40~50%만 비슷하게 빼오더라도 수능에서 100점이야. 그러니까 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좀 봅시다. Such original and conventional are identified with individuals and the special things that individuals are traced to their genes and their brains.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자, 문장 구조를 살펴봅시다. Such original and conventional 이렇게 돼 있어. 자, 요것도 좀 애매하죠.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으면, 응? 자, such가 좋은 거 같아, 맞죠? 그 다음에 identified with요, 맞죠? 응? 그러면 수동태니까 일부인. 이거 전사 보처리, 맞죠? 그러면 오리지널 앤드 컨벤셔널 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형용사예요. 그죠? 형용사라고 있고 우리 AL로 끝나니까 형용사인데 그러면 독창적인 생각들 그리고 전통적인 생각들 이 모두가 자 직역할게요. 개인들과 함께 확인되어진다. 맞죠? be identified with는 의역을 하면 뭐로 의역되기도 해요?
be equal to로 이렇게 얘기도 해요. 같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돼? 해석하라고. 독창적이든 전통적이든 모든 생각들은 개인과 다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이쪽에 이거는 양보야. 이때 여기 지금 들어와는 이거는 삽입 구조 단어 두 개가 이쪽에 양보라고. 개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the special things that individuals are and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이거는 지금 구문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데 special things 다음에 that이 떴어. 근데 that 다음에 뭐가 are가 와 있다고. 맞죠? 그러면 자, 요때 that은 격이 무슨 격일까? 비동사 나오면 이거 뭔데? 1V 아니면 2V잖아. 거기 이때 2V로 보면 이 주격 보호라고 선행사가. 그러면 개인들이 뭔데? 특별한 것이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개인은 특별한 존재야 이 말이잖아. 개인이 특별한 존재고, 그리고 여기 두야. 그럼 저 관계대명사의 세력범위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두까지죠. 그러면 개인들이 하는 행하는 특별한 것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들 그 자체가 특별한 존재고 개인들이 하는 행동은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거지. 자, 그놈들이 트레이스돼요. 자, 트레이스가 원래 뭐야? 명사가 되면 흔적이야, 흔적. 그러면 be traced 흔적이 올라가진다니까. 이걸 의역하면 구슬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traced to, 여기 to는 목적지로 하던 전사거든. 어디로? 그들의 유전인자 또 그들의 두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봐라. 자 그럼 요 문장. 자, 독창적이든 어떤 전통적이든지 간에 어떤 생각들은 개인들과 함께 확인되어진다 이 말이니까. 자, 개인들이 이걸 뒤집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은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독창적이냐 아니면 전통적이냐로 나누어진다. 맞죠?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잖아.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개인은 특별한 존재이고 이 개인이 특별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저 특별한 일을 했을까? 저 사람이 특별하다는 기준점이 되는 것은 뭐다? 타고난 유전인자, 두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유전인자라는 말은 인히어런트잖아. 타고난 것이잖아. 맞죠? 이게 내재된이라는 뜻이. 여기서 이 진과 그 다음에 브레인이 암시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인히어런트예요. 인본이라는 거죠. 타고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게 아니다는 거야. acquired가 아니라는 거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내용으로부터 지금 요 내용과 요 지금 우리 세 문장을 읽었는데 세 문장이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요 세 번째 문장은 왜 했을까? 두 번째 문장에 개인의 특성은 뭐에 따라 다르다? 사회 문화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로 다시 돌릴 수 있잖아. 다른데 자, 어떻게 다르느냐 그러면, 자, 어떻게 다르느냐 그러면 차이가 있는 원인은 뭐야? 그게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보는 관점이 뭐냐면 우리의 독창성, 창의성 이런 것들은 타고난다고 보는 거야. 타고난다. 근데 그 타고나는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뭐와 연결된다? 사회 문화적인 영향과 교류한다. 인터액션한다. 이게 핵심이잖아. 그럼 먼저 보여야 된다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더 트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릭이라는 말은 술책, 개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비법이라는 말도 있어요. 트릭이에요. 비법. 그래서 여기서는 비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의 비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게 사물주어입니다. 그죠? 자 사물주어 다음에 be to 루트가 나오면 이건 뭐다? 이 복고시 주격보 to 부정사다. 그죠? 이거는 자 recognize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recognize는 뭐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 자 여기에 비책이라는 말은 뭔가? 여기에 비책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인간의 존재는 그 사람의 사고는 타고난 것인데 이 타고난 부분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 상호작용하는데 핵심을 알려면 이 말이야. 그 핵심을 알려면은 뭐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요거 데디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데디아를 ETS 뭐야? 접수사 대시입니다. 그죠? 개개인의 인간들은 하나의 사회적인 컨스트럭션이야. 컨스트럭션은 뭐야? 건설이라는 뜻도 있고 구축물이죠. 구축물이라는 게 뭐야? 쌓아 올려진 거야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쌓아 올려졌다는 말이잖아. 쌓아진 형태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이 말이잖아. 사회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개인이 지혼차 타고났지만 그 개인은 지혼차 혼자 존재하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잖아.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개인은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표현 방법만 달랐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고를 확장시키면은 뭘 할 수 있어?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답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면 요 앞에 걸 갖고 유추해서 행간의 의미를 깨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답은 얼마든지 있다고. 수능 쉬워. 그 다음에 embodying and reflecting the variety of입니다. 자, 요거는 딱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분사 구문이에요. 그죠? embody는 구체화하다 이 말이잖아. 구현하다, 구체화하고 reflect는 반영한다, 회고한다 이런 뜻이니까 자, 변화를 갖다가 반영해주고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뭐의 변화? 사회 문화적 역량의 변화. 근데 그게 어땠다? 자, 그들이 노출되어졌다 이 말이죠. during their lives입니다. 그들의 일평생 동안 그들한테 노출되어진 영향력이야. 맞습니까? 이게 무슨 생략? 목관 생략이죠. 자, 여기는 쉽게 말해서 뭐가 생략된다는 거예요? 위치 생략이에요. 왜? 자, 요거 봐라, 요 투. 자, 요 투 다음에 동생략이잖아. 맞죠? 응?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어떤 변화를 갖다가 구체화시키고 반영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답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뭐가 나온다? recognize가 나온다. 그럼 recognition이다. 맞죠? 인정하자 이 말이지. 인간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잖아. 여기 노골적으로 to recognize가 나온다고. Our individuality is not denied. 우리의 개성, 개개인의 어떤 성질은 부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서 보여진다? 나대인 법비죠. It is viewed입니다. 뭐로서 보여진다. 뭐로서 보여진다? 하나의 산물, 생산물이죠. 뭐에? 특별한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산물이다. 지금 계속 단어만 바꾸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나오네요. 자, 브레인 이셀프입니다. 우리 두뇌 그 자체도 두뇌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두뇌 그 자체도 하나의 사회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들이 influenced structurally and at the level of its connectivities by social environment입니다. 얘들이 자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그것의 connectiveness입니다. 뭡니까? 연결성이죠. 연결성의 어떤 단계에서 사회적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과 이제 주고받고를 한다 이 말이죠. The individual is legal. 자,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legal, lawful이죠. 합법적이면서 종교적이면서 그리고 정치적인 픽션이다.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왜요? 왜 정치적으로 만들어질까? 정치도 사회문화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종교도 법률도 다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 개인을 그냥 타고난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은 반드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제목을 달면 뭐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거예요. 그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자, just as입니다. 똑같이 뭐가 똑같아? I라는 것이 문법적인 어떤 일루전이다. 착시 환상이잖아. 일루. 문법적으로 I 착시라는 이야기는 뭔가? I라는 존재는 문법에만 있는 거지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 I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I는 없거든. 나는 태어난 나지만 이 나가 인간이 되려면 휴먼 빙스가 되려면 사회와 연결고리를 맺어야 된다 이거잖아. 사회와 연결고리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죠. 사회적 본성입니다. 사회적 본성을 인정하자. 이게 타고났다는 거죠. 개체성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 29번 문법 역시 3점짜리였는데요. 보도록 합시다. Competitive activities can be more than just the performance showcases, which the best is recognized and the rest are overlooked. 자, competitive activities라는 말은 경쟁적인 활동들이 그 다음에 can be more than just a performance showcase입니다. 자, performance showcase를 풀어봅시다. 뭔데?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 맞죠? 자기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사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이나 입시 컨설팅의 핵심이 뭐야? 학업 역량 강화잖아. 맞죠? 학업 역량을 영어로 바꾸면 뭐야? 러닝 퍼포먼스요. 역량이라는 뜻이에요. 역량. 그래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겁니까? 근데 이제 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the best입니다. 자, 최고로 잘하는 것이 인정받고 그죠? 그 나머지는 무시된다. 맞죠? 그러면 1번을 딱 보시면은 이게 구문상으로 이게 수동태요. 두 개다가 맞죠? 핸들을 중심으로 be recognized 그 다음에 be overlooked라고 되어 있다고. 대체로 수동이면 그거는 완전한 문장으로 맞죠?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 뭐가 있어야 돼? in이 있어야 되죠. in이.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관계대명사 나오면 애매하면 글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and the best is recognized 그 다음에 뭐야? and 그 다음에 the res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overlooked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in performance showcases 맞습니까? 자, 이게 지금 같이 나왔잖아요. performance cases. 자, 요 and 앞에 performance cases가 있잖아. 그러면 똑같은 명사가 이게 앉아있어. 그래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그죠? 그래서 뭐가 발달했다? 대명사가 발달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복수니까 뭐라고 하는데? them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러면 대의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뭐야?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보니까 자, 사물이야. 위치. 여기 인 남아있죠. 요 인 땡겨와야 되죠. 맞나요? 이 인 위치. 그죠? 바꿀 수 있습니까? 인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왜? 왜올로? 왜? 나는 이 선행사를 장소의 개념으로 본다고 할 수도 있다. 응? 그래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자,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랬어요. 포괄적 문장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뭐야? 이게 뭐였어요? 첫 문장에. 자, 일단 그걸 봐봐. 경쟁한다는 거. 사회적으로 경쟁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좋은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경쟁의 의미를, 그렇죠. 경쟁의 의미를 다시 진술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경쟁이라는 것을 그냥 최고 잘하는 놈을 인정해주고, 못하는 놈 무시하고, 이게 경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걸 빼오는 거야, 그거를.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보자. The provision of timely constructive feedback to participants on performance is an asset that some competitions and contests offer. 자, 보니까 뭐가 준 거 같아? 피드백 주어야, 맞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아니지. 자, 봐라. provision 주어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timely constructive가 피드백을 꾸며주는 전사구다, 그죠? 그 다음에 to participants 전사구, performance 묶어주고, 그죠? 전부 다 전사구네, 그죠? 그 다음에 본동사는 주어가 provision이게 단수, 맞죠? asset 다음에는 뭔데? asset 다음에는 보니까 뭐야? 이 대에서 뭘까? 관계대명사. 왜? offer이라는 단어에 얼를 붙여봐. 무엇을 제공하다. 맞죠? 말되죠? 그럼 타동사고. 그죠? 그럼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은 timely는 뭔가? 최적이야. 그죠? 저게 optimal하고 비슷한 단어죠? 꼭 시간에 맞게 최적이란 말이죠. optimal. 응? 그러니까 시간에 딱 맞고 그 다음에 아주 건설적인 피드백이요. 그죠? 이거는 피드백은 여러 가지로 밀어 쓰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맞죠? 다시 되돌아보는 거. 이걸 갖다가 공급한다는 거지. 누구한테? 참가자들에게. 맞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가자들한테 피드백을 공급한다는. 어떤 경영대에 어떤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나오는데 걔들한테 뭘 해준다는 거야? 일종의 리뷰를 해준다는 거죠. 니는 한 결과가 요런 면이 있다. 요런 장점이 있고 요런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한다는 거죠. 응?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에셋은 재산이잖아. 재산이다. 몇몇 경쟁자들과 컨테스트들이 제공하는 하나의 자산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innocent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라는 관용 표현이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all competitions입니다. 모든 경쟁들이
피드백을 준다. 피드백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모든 경쟁, 경연, 경쟁 이런 게 피드백을 준다는 얘기를 뒤집어 보자. 무슨 말이에요? 확 뒤집으면 모든 경쟁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갑니까? 그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자, for many. 자, 많은 경쟁들 중에서 this is restricted. 이것이 제한되어 있다. restrict, 제한하다죠. 자, 어디 정보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다. 어떤 정보냐? whether the participant is 나왔어. 자, 전사의 목적으로 쓰인 whether 저는 명사절이에요. 그죠? 명사절 whether or 기다리라 or 얘기 있네. 맞죠? 그러면 참가자가 곧 상이 되든지 아니면 상에 대한 수상자가 되든지 여기에 관한 정보는 제한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연대회에 나갔는데, 음악 경연대회에 나갔는데, 야, 심사가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는 무슨 정보는 안 줘. 니 몇 등이 아니면 안 준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제한된다는 얘기죠. 그죠? 제한된다. 그 다음에, The provision of that type of the feedback. 자, 구문은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고, 자, shifting 뭐 이렇게 가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러한 형태의 피드백, 어떤 비판적 사고, 뭐 이런 또는 어떤 회고 이런 것들의 공급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 뭐뭐로서 shifting입니다. 자, 어떻게? shifting은 동명사입니다. 맞습니까? the emphasis,가 목적어예요. 그죠? 강조를 shift는 바꾼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바꿔? 이때 to 다음에 ing야 이게. 요거 to도 뭐야? 전치사 to라고. 그죠? 강조를 바꾼다는 거죠. 나타내는 쪽으로 바꿔. 뭘 나타내? superior performance입니다. 누가 짱이었는지 이 말이잖아. 우월한 성과잖아. 그럼 누가 잘했는지 쪽으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non-necessarily non-necessary입니다. necessary는 일종의 빈도부사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not 붙으면 뭐야? 부분부정이죠. 반드시 뛰어나온 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해석이 바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쟁에서 뭐 상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반드시 우승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The best competitions promote excellence입니다. 가장 훌륭한 그러한 어떤 그 경쟁들이 프로모트 촉진한다는 거죠. 가장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내긴 한다는 거죠. 촉진한다는 얘기니까 만들어내긴 한다. Not just winning or beating others입니다. 자, 단지 누구를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깨부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최고로 그 경연을 잘한 사람이 가장 뛰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연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이기가지고 지가 등수로서 1등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이걸 압니까? 한자말로 등이 있고 유가 있어요. 여기 1을 붙여봐. 1등이고 1유야. 맞죠? 등과 유의 차이점이 뭔가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주장하는 바가 1등이었어요. 그죠? 1등이었어. 근데
이 등이라는 얘기는 이건 물리적인 얘기죠. 수리적인 얘기죠. 그럼 우리 컨설팅 할 때 이게 뭐야? 정량적 평가가 등이에요. 그죠? U는요. 이거는 내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성적인 평가예요. 학종에 해당돼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갈 때 3등은 좋지만 3류는 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the emphasis on superiority is what we typically see as fostering a detrimental effect of the competition. 자, 구문을 봅시다. superiority 전체적으로 묶어내니까 emphasis,가 주어, is는 EV, what절이 주어 주격 보호야, 그죠? 주격 보호입니다. 자, 포스팅이라 나오는데 포스팅이 뭔가 조장하다 이런 뜻이죠. 부추기다, 맞죠? 데트리멘탈이 뭔가 이게 함풀이죠. 해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경쟁에 해로운 영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본다 이 말이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superiority라는 말은 우월성에 대한 강조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뛰어났느냐, 1등을 했느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가 컴피티션에 해로움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인류가 되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1등은 한 명밖에 없어. 인류는 뭐야? 여러 명의 개념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 the best의 개념에 여기가 the best인데 이 the best의 개념 속에는 여럿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1등, 1.2등, 1.3등도 다 베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또 좀 쉬었다고 합시다. 다음 빈칸이네요. 자, 문준아, 간단하게 뭐 하나 묻고 하자. 네. 오늘 폰 있지 마. 네. 수업해야 돼. 뭐 마시거나 뭐 간단한 거. 내가 들어가면 또 못 볼지도 모르.
뒤로 좀 주나? 뭐야? 미적이 해석이 좋아. 경제나 경영 가려면 나중에 2학년 단 대학 2학년 넘어가면 미적으로 쓰는 거야. 근데 경제는 경영을 해. 유리 방스.